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의죠. 세율도 역시 과세 대상으로 나누어서 세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요. 위락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이기 때문에 이 위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호텔은 취득하지 마라고 제가 오히려 말립니다. 이런 호텔은 취득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호텔을 보유하시면 대부분은 이 3번에 해당하겠죠. 3번.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2가지. 보시면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이게 재산세하고 우리가 이제 종합 부동산세를 보시면 세부담 상한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 재산세의 납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의죠.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재산세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아주 꿀팁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타이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취등록세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세 번째 강의죠. 재산세 강의가 마치면 바로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까지 쭉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양도소득세까지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세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정의와 과세 대상을 이렇게 살펴봤죠. 재산세는 총 5가지를 취득을 했을 때 재산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산세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 하나죠. 지방세. 특징이 보시면 우리가 취등록세도 지방세였죠. 재산세도 역시 지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산세는 어떻다? 취등록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이제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고지서가 우리에게 이제 도착하죠. 그러면 우리가 납부만 하는 거지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가징수를 받아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납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이 총 5개라고 그랬죠. 토지, 그렇죠. 건축물, 2개를 합치면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택이죠. 주택. 주택은 좀 특이하게 주택에는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죠. 그래서 주택은 합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합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박, 선박. 요즘에 이제 요트도 많이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시던데 선박,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항공기도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항공기까지 우리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강의해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도 제가 꿀팁을 엄청 드렸는데 혹시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1강, 2강을 놓치셨다면 호텔 황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재산세 제가 재생 목록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제, 법률 카테고리에 보시면 재산세 1부, 2부, 그 다음에 취등록세 1부, 2부, 3강이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조건 우리가 부가징수한다고 해서 무시할 세금은 아닙니다. 알고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절세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절세. 저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면 말이죠. 가장 마지막에는 제가 절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립니다. 월 매출이 정점에 도달했죠. 그 다음에 지출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출 중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구조가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어떻다?
절세 효과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더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의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 이상 매출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을 유지를 하면서 일정한 부분 필요 경비를 좀 줄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세금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보는 만큼 더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내는 세금이 뭡니까? 네, 재산세.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보유 기간 내는 세금이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 부동산세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절세 효과를 알아야 수익률을 보다 높게 누리는 거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처분할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유 시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이 절세 효과를 알아야만이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 드렸고, 납세의 의무자는 뭡니까? 매년, 그렇죠? 네, 매년 6월 1일 네, 기준에 6월 1일 네,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좀 제가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까지 말씀드렸고, 네, 이번 시간에는 세율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율 보시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세율도 역시 과세 대상으로 나누어서 세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요. 토지는 또 3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3가지. 자,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지는 제일 먼저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의 세율을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주 저율 과세 대상이고, 또는 아주 높은 고율 과세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분리 과세 대상이죠. 예를 들면 저율 또는 고율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쉽게 농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농지는 세율이 좀 낮겠죠. 그죠? 네, 그래서 0.7%입니다. 세율이.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여러분에게 고지서를 보내줄 때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과세 표준. 네, 과표죠? 과세 표준에 네, 세율을 곱하면 이런 재산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도 알아야 되고 세율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지는 0.7%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율 과세 대상이죠. 별장, 그죠? 네, 골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위락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이기 때문에 이 위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다? 네,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다 보면 말이죠. 그 지하나 또는 뭐 2층에 또는 1층에 이렇게 그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옥상에, 가장 높은 층에.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스카이 라운지 해서 이런 데도 위락시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옥상에는 거의 없죠. 가장 높은 층에는 없고,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지하층이죠. 지하층. 지하층에 이제 위락시설이 있을 때, 여기 지하층에 위락시설이 있을 때, 또는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는데요. 2층에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층에 위락시설. 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이제 건축업자인데요. 호텔은 처음 지어봤어요, 이분이. 처음 지었는데, 처음 설계를 하면서, 1층에 위락시설을 넣고요.
2층에 위락시설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를. 이 위락시설을 설계를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월세를 받으려고. 매달 뭐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위락시설을 지었는데, 어떤 호텔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지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지하가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상에 말이죠. 지상에 위락시설이 이렇게 2층에 떡 버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텔은 제가 좀 비추입니다. 비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호텔은 취득하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말립니다. 이런 호텔은 취득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위락시설이 없더라도 여기에 그냥 객실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객실을 우리가 지었다고 했을 때에도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기에서 월세가 뭐 4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2층에 객실을 우리가 7개를 추가를 더 지었다. 그럼 7개 객실로 한 달 동안 400만 원의 순수익을 보려면 매출이 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 경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수익률은 오히려 객실이 더 낮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 위락시설을 지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즘에는 이제 호텔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우리만의 공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뷰, 이 뷰도 굉장히 이 조망권도 좀 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도 뭐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만 공해가 아니에요. 소음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법적으로. 이 소음이 이 숙박시설에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미치거든요. 이 위락시설에서 쿵짝쿵짝 하는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3층, 4층까지는 최소한 2개 층까지는 전달이 돼요. 지하층에 위락시설이 있으면은요, 1층에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이 있죠? 네, 주차장, 필로티 구조면. 이 지하층의 위락시설이 올라와서 말이죠, 2층까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당번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소 직원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 느껴봤던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호텔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소음이 다 올라옵니다. 2층까지. 그러면 2층에 있는 위락시설은 3층, 4층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음시설을 한다고 한들, 그래서 이 2층에서 말이죠. 이 2층에서 울리는 이 베이스 있죠? 네. 드럼 소리, 쿵쿵쿵 하는 소리 있죠? 이 소음이 이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벽을 3층, 4층까지. 2개 층까지는 거의 올라옵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2층의 위락시설 때문에 이 월세를 받고자 했을 때 이 호텔 건물 자체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호텔을 설계할 때 말이죠. 지하층은 위락시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상에는 절대 위락시설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떤 호텔 보시면 2, 3층이 위락시설인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호텔은 구분 건물로 또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호텔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못 판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호텔을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신축한 경우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호텔을 취득할 때, 여기서 월세가 나오네? 상가 개념으로 보는 거죠, 호텔을. 상가로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어떤 중개인의 꼬임에 말려드는 거죠. 대표님, 여기 2개 층에서 월세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달 2개 합쳐서 뭐 한 600씩 나오는데, 이 호텔 좋습니다. 수익률 사시죠. 절대 X. 사시면 100% 후회한다. 100% 후회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호텔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 굉장히 주의하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재생목록에 보시면은요, 한 3년 전인가요? 이 위락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세무적인 거,
그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세율이 4%라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왜 4%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하만 위락시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취득하는 호텔이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재산세를 내실 때 위락시설 지하 있죠. 지하 위락시설 이 비율만큼은 몇 프로다? 4%를 내셔야 된다. 4%. 이 비율만큼을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4%를 내셔야 된다.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토지 끝난 다음에 건축물 나오죠.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0.25%죠. 0.25% 나왔죠. 위락시설은 4%죠. 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 0.25%고 여기는 0.25% 건축물입니다. 지금 0.25%고 지하 위락시설은 여기는 몇 프로다? 여기는 4%다. 재산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밖에 토지 그거는 이제 공장용지 등이 있는데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0.2%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역시 이제 또 토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두 번째 토지입니다. 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는 뭐냐? 예를 들면 영업용 토지입니다. 우리처럼 호텔에 영업용 토지가 있죠? 네. 예. 그건 경우는 이제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일 때는 세율이 0.2%고요. 과세 표준이 2억을 초과하고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40만 원 플러스 2억 초과 금액 있죠? 2억 초과 금액 0.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 지금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280만 원 플러스 10억 초과금의 비율이 0.4%를 곱해서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텔을 보유하시면 대부분은 이 3번에 해당하겠죠. 3번 호텔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매 가격이 만약에 뭐 30억짜리 호텔을 취득하셨다. 40억짜리 호텔을 취득하셨다. 뭐 50억짜리 호텔을 취득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물 가격을 합해서 이게 3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가 30억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50대 5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토지 가격이 15억이겠죠. 15억. 그렇죠? 그러면 이 15억이 과세 표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과세 표준은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과세 표준은 될 수 없으니까. 네, 공시 가격이죠. 네, 이거는 실거래가이고 실거래가가 15억이면은 공시 가격은 15억을 거의 뭐 미만이겠지만 그래도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280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의 0.4%를 적용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제 세 번째죠.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대지 이런 게 있죠. 나대지가 뭡니까? 그냥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죠. 이게 땅인데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이게 땅인데 이 땅이 여러분께서 한 200평짜리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은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허가가 난답니다. 네, 이런 땅을 나대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런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겠죠.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0.2%. 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일 때에는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3%를 적용한다 보시면 되겠고, 과세 표준이 1억을 초과한다, 이 나대지가 말이죠.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1억 초과금의 0.5%를 적용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를? 세율을, 그죠? 네. 지금까지 토지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과세 대상이 건축물이죠. 네, 건축물. 네, 가볍게 아까 살펴봤는데, 건축물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0.25%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은 일반 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0.25%를 적용합니다. 그 호텔 내부에 위락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호텔에 고급 오락장, 뭐죠? 카지노죠. 카지노가 없는 경우에는 호텔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0.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가, 호텔 일부에 카지노나 또는 위락시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세율을 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0.4%를 적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공장용은 0.5%.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주택으로 넘어가겠죠. 네, 주택. 주택은 어떻다? 주택은 네, 토지와 건축물을 합해서 계산을 한다. 한꺼번에 주택이 좀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 작년이죠? 네,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3년 10월 이후로 우리가 법이 개정된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 다 적용이 되는 법률 사항이고 세무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주택 아시죠? 1세대 1주택. 거고, 다주택자하고 좀 구분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세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율이 다 다른데, 역시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1세대 1주택자는 모든 세율이 적용이 같느냐? 그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 중에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에 한정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데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세율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의 주택자는 다주택자 또는 시가 표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이외의 주택자로 구분해서 세율을 정하는데요. 먼저 1세대 1주택자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주택에서는 과세 표준이 말이죠.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주택은 뭐다?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합산해서 과세 표준이 하나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0.05%고요.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세 번째죠.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만 원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 주택의 시가 표준액 9억을 9억을 이제 이하인 그런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과세 표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42만 원에 3억 초과 금액의 0.35%를 이렇게 적용해서 세율을 책정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외의 주택자를 봐야 되겠죠? 네, 이외의 주택자는 역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죠. 과세 표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 6천만 원을 초과하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를 적용하고요. 과세 표준은 1세대 1주택자하고 똑같죠? 그죠? 세율만 좀 높습니다.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말이죠.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만 5천 원에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를 적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7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의 0.4%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토지, 건축물,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죠? 네. 선박 항공기. 마지막이죠? 이제 세율. 네. 선박은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일반 선박은요, 0.3%. 고급 선박은 5% 이렇게 나눠지는데,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용, 어업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배를 샀다. 그러면 0.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급 선박은 뭐냐? 요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트, 여가 생활하는 그런 요트를 샀을 때는 고급 선박으로 간주하고 5%를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는 0.3%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 여러분께서 참고해야 될 게 납세 절차 이전에 말이죠. 네, 보시면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이게 재산세하고 우리가 이제 종합 부동산세를 보시면 세부담 상한제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게 세법이 말이죠. 네. 세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네. 공법은 네, 국가와 이 국민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죠. 공법은. 그래서 항상 국가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거의 뭐 패소하죠. 법은 국가가 기준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이나 공법이나 민법을 제외하고요. 민법은 어떻습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죠. 그래서 이 공법, 세법도 공법이니까 공법을 우리가 볼 때에는 항상 내가 불리하게 해석하면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리하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법 중에서 좀 유일하다 그럴까요? 유일하다게 이 국민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부담 상한제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 세금을 상한을 해놓겠다. 상한선을 만들어 놓겠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 이게 포인트죠. 네,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3년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여러분이 이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이제 뭐 토지라고 볼게요. 2023년 토지분 재산세를 1,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1,000만 원 납부했는데 여러분께서 아주 토지를 기가 막힌 거 사셨어. 호텔을 아주 기가 막힌 거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집가가 엄청나게 올랐어.
올라가지고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재산세 내야 되겠죠? 토지분 재산세. 2024년 토지분 재산세 언제 내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내죠? 9월 달에 보니까 시군구 이제 재산과 담당 공무원이 보니까 2천만 원이야. 토지분 재산세 2천만 원. 작년에 이 갑이라는 분이 토지분 재산세를 1,0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이걸 부가징수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 150%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죠. 그럼 계산했더니 2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얼마를 청구한다? 얼마를 부가징수한다? 1,500만 원만 이렇게 부가징수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150%라는 겁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상한제가 150%.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3억 이하에는 105%. 예. 이 퍼센트가 105% 이렇게 100%는 다 넘죠? 그게 상한선이니까. 예. 이 퍼센트가 100%를 초과하고 무조건 100%를 초과하겠지만 100에 가까우면 좋겠죠. 그만큼 많은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니까. 그죠? 예. 그래서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그다음에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를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해 두고 제한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 요즘에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2022년에 이 세법이 개정되고 적용이 됐거든요.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150%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은 공시가격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좀 완화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을 좀 완화해서 조금 더 세금을 걷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150%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 여러분께서 하나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150%, 주택은 공시가격 대비 3단계로 나누어지고요. 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0%다. 그럼 법인이 호텔을 취득할 때는 상한 부담제가 얼마입니까? 150%죠? 150%? 주택의 경우에 이제 법이 개정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 재산세의 납세 절차죠? 네. 그래서 역시 과세 대상 5개로 나눠지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의 납세 절차가 각각 좀 상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먼저,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네.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실까봐 과세 대상을 제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토지 보시면 매년 9월 6일부터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죠. 네, 그 전에 이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부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죠. 토지 부동산, 건축물 부동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건축물은 이제 7월 달, 토지부는 9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가 납부 안 하죠. 8월 달에는 왜 납부 안 합니까? 8월 달에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죠. 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재산세를 안 냅니다. 네,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주택. 자, 주택은 토지하고 건축물이 합산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원래 주택은 말이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은
9월달, 7월달 따로따로 납부하는데 원래는 그랬습니다. 주택은 7월달에 다 납부를 했어요. 토지, 건물 합산해서 나온 재산세가.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보유자가 이의 제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부동산은 토지분, 건물분 따로따로 납부를 하는데 주택의 소유자는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눠서 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이제 반반씩 나눠서 냅니다. 반반씩 7월 달에 반절 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머지 반절 내고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납부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납부합니다. 2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말이죠.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원도 포함되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납부합니다. 언제? 우리가 분리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까? 우리는 분리한 게 7월 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항공기인데요.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건 9월 달로 안 잡아놨죠? 그렇죠? 왜? 국가가 유리하게. 선박항공기는 주택처럼 뭐 2분의 1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납부해라.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달 안 돼. 7월 달 납부해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재산세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 시간을 가져서 세율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지 납부라 할지라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계산돼서 나에게 지로로 오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세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고지서가 왔을 때 우리가 내가 셌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해서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재산세는 고지 납부다, 부가 징수다 해서 시군구에서 지방에서 원하는 대로 다 납부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절세 효과도 우리가 수익률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종합 부동산세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